잠들기 전에 듣는 한국 미제 사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2부 생존자가 남긴 증언. 지난 이야기에서는 서울 신정동에서 발생한 사건의 시작과 경찰이 여러 사건의 공통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생존자의 증언과 경찰의 추적 과정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던 중 한 여성이 위험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귀가하던 중 낯선 사람에게 접근을 받았습니다. 평범했던 골목길, 늦은 밤이라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이동될 위기에 처했고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기억하고 있던 이동 경로, 주변 환경, 시간대,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특징까지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증언은 수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전 사건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골목의 구조,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같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밤마다 골목을 다시 걸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비슷한 시각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가로등 밝기, 사람들의 이동, 차량 통행량, 주변 건물의 구조, 모든 것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화질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쪽은 촬영되지 않는 곳도 많았고 화질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 늘었고 가족들이 직접 마중을 나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길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발견